어느 날 갑자기 공항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연히 찾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집에서보다 공항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노인입니다. 아내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지만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막내 아들은 심지어 지방으로 발령받아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으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TV를 보고 가끔 요리도 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드라마도 챙겨보고 그녀의 취미였던 뜨개질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 집안을 채우는 건 TV 소리뿐이었고 저녁이면 아내와 나누던 대화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점점 집안의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 매일 아침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고 창밖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시계만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원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졌고 산책하는 젊은 커플들을 보면 아내와의 추억이 떠올라 쓸쓸하면서도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자 공원은 선택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려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근처 도서관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도서관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도서관 규칙상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어 하루 종일 있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 지은 도서관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어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백화점도 가봤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고 편하게 앉을 공간도 많았습니다. 사람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리도 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가끔 커피 한 잔 사 마시며 오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되면 푸드코트에서 저렴한 메뉴를 골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여기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이 이용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때 느낀 모욕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아니면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곳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백화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트도 비슷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직원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뭐하러 왔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마트도 포기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고민하던 중 비슷한 처지의 친구 박 씨에게서 공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노인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공항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넓고 따뜻하고 눈치 안 봐도 돼. 게다가 사람들이 바빠서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 신경도 안 써.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가방에 물통 하나와 믹스커피 몇 개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제 공항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만들어준 도시락 가방에 간식거리와 약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챙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을까? 누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탑승객들 사이를 지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헤맸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공항 한편에 마련된 교통센터로 향했더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노인들의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눈인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사람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이는 특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요. 혼자 커피를 마시면 더 외로워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가끔 맞은편 벤치에 앉은 노인과 눈이 마주치면 가벼운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별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TV와 대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점차 공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만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 8시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교통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9시 30분경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돈합니다. 그리고 교통센터로 향해 자리를 잡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 다른 노인들과 시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건강과 일상에 대한 소소한 대화입니다. 요즘 무릎이 더 아프네. 나는 허리가 말썽이야. 비가 오려나 보다. 손주는 잘 크나? 응,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어. 점심때가 되면 공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져서인지 공항 직원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일부 친절한 편의점 직원은 저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김밥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작은 친절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의 넓은 창을 통해 창 밖으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 하늘로 사라지는 비행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상에 젖곤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저기서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 다녔었는데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30대 때는 전자회사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며 동남아와 중국을 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달 새로운 도시로 출장을 다니며 세계를 누비던 그때가 꿈만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의 활기찬 젊은이가 아니라 갈 곳 없는 노인이 되어 공항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누구도 저에게 아저씨, 여기 앉지 마세요라거나 어디 가시려고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크고 사람들은 바쁘고 노인 한 명쯤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항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월 6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힘을 합쳐 어떻게든 생활했지만 혼자가 된 후로는 모든 게 버거워졌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30만 원뿐입니다. 그 돈으로 공과금, 생활비, 식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달 3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달은 정말 힘듭니다. 지난 겨울에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15만 원을 썼는데 그달은 정말 끼니를 줄여가며 생활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같이 점심이나 먹자라고 연락해도 돈이 없어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5천 원, 식사 한 끼 1만 원이 넘는 요즘 저 같은 노인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치입니다. 그래서 더욱 공항이 좋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1,000원이면 충분하고 편의점 김밥 하나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공항에서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오후에는 가끔 공항 내 작은 전시회를 구경하기도 하고 면세점 쇼윈도를 구경하며 걷기도 합니다. 물론 살 생각은 없지만 새로운 상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전자기기 매장 앞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 전자회사에서 일했던 터라 최신 기기들의 발전 속도가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가끔은 공항 라운지 근처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깁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언어, 다양한 옷차림. 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가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지하철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퇴근이라면 퇴근이겠지요. 집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열쇠를 꽂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TV를 켜고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밥과 반찬을 데워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공항으로 향할 것입니다. 공항은 저에게 여행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공항은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가끔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공항 벤치에서 보내는 것이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손주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동네 노인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평범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바쁘고 저는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 더 힘듭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고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옵니다. 사람과 말도 안 하면 나중엔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V 속 아나운서에게 대답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필요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으며 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 자랑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빠 외롭다 한마디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런다고 자녀가 시간을 내어줄 것도 아니고 손주들이 매일 놀러 올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만 말합니다.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와 아빠 잘 지내요? 음식은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그럼 걱정 말거라. 아빠는 늘 잘 지내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항상 괜찮은 척하는 제 모습이 서글퍼서입니다. 저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공항에서 장기를 두거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들의 사연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홀로 된 남편들, 자녀가 해외에 나가 있는 부모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에서 지내기 힘든 노인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공항이라는 한 공간에 모여듭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공항으로 몰리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반해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거나 이미 친목을 다진 노인들끼리 어울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가 한번 동네 경로당에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함께해온 노인들끼리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람인 저는 어색한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국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현재 전국 노인복지관의 개수는 약 350개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4만 명당 1개꼴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사는 노인들은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용자 수는 늘어나지만 공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원도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벤치 하나라도 차지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의 유명한 탑골공원 같은 곳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노인들 때문에 새로운 노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도 이제는 노인들이 오래 머무는 것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인분들이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쉬어가는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고객 불편 민원이 많아지면서 장시간 머무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경비원의 눈치를 보며 백화점을 찾았다가 결국 갈 곳을 잃고 공항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의 외로움을 피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공항에서 만난 한 노인분으로부터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대기자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이후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주 2회 실버 체조 교실에 참여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참여하는 동년배 친구들도 생겨서 가끔 함께 식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동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다 무료고 가끔은 간식도 주고 교통비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용기를 내어 동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목록을 받아보니 정말 다양했습니다. 건강체조,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노래교실, 문화탐방, 봉사활동 등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료였고 일부는 소정의 활동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실버 건강체조와 스마트폰 교실에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첫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도 못 받고 지원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노인 심리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네 복지관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찾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100세 시대 행복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 일자리 연계, 사회활동 지원까지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주변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노인 맞춤형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경로당 하면 어두컴컴한 방에서 화투치는 모습이 떠올라 가기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운동시설, 카페, 독서실, 문화센터 기능까지 겸비한 복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는 행복한 어르신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노인들이 요가, 영어 공부, IT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어르신 전용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직접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최근 용기를 내어 집 근처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시설이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컴퓨터실에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인터넷 교육이 진행 중이었고 체육실에서는 노인 요가 수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노인을 위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노인들이 요양원이나 노인주택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도서관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시설도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도서관에서는 실버 북카페를 운영하며 큰 글씨로 인쇄된 책이나 오디오북을 제공합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운영되어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노인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실버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직접 작품 설명을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공항에서 만난 또 다른 노인분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어주기 봉사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이지만 소정의 활동비도 받아 용돈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공원관리 등의 활동이며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노노케어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실버카페, 반찬가게 등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고 인력 파견형은 경비, 주차관리 등의 일자리입니다. 저도 최근 주민센터를 통해 어르신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인데 한 달에 30시간 활동하고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설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될 때 시작된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80대 노인은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공항만이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공원과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단순히 공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장소도 탐험해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결국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만 준다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사회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취미를 갖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수업을 듣는 또래 노인들의 격려 덕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성취이지만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공항이 우리의 쉼터가 되는 미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노후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공항 한편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는 노인들, 집에만 있기엔 답답하고 마땅한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지하철을 떠도는 어르신들, 그리고 벤치 하나를 차지하려 새벽부터 공원에 나오는 우리 모습이 정말 남의 일일까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노인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연금이라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한 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없거나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공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인들이 공항과 같은 공간을 피난처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항이 아닌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처음에는 저도 공항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부끄럽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느냐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에서 만난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항에서 만난 몇몇 노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공항에서 만나 각자 집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실버 태블릿 교실에 함께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의 자식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웃어야 우리의 가족들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어쩌면 그 길 끝에서 오래 기다려온 따뜻한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의 길을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공항만이 제 유일한 쉼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공항에 가기도 하지만 이제는 복지관과 도서관, 문화센터도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세요.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도 아직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나를 데려왔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길에서 나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하루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